이제 달러, 위안, 원화가 모두 블록체인 위에서 싸우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각 나라가 앞다퉈 자국 통화를 디지털로 바꾸고 있죠.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춘추전국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진짜 승자는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닙니다. 바로 비트코인이 이 전쟁의 최종 승리자예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날수록 그 돈은 결국 코인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자금의 최종 종착지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이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물론 미국은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죠. 테더와 서클이 이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리플까지 가세하면서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리플은 RLUSD라는 이름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며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로의 확장을 공식화했죠. 하지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나라는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무역 결제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또 JD.com과 엔트그룹 같은 중국의 대형 빅테크 기업들도 중앙은행의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허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죠. 국내 주요 은행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컨소시엄을 준비 중이고 베타체인 기반의 UKRW 프로젝트도 테스트넷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중국, 한국 모두가 CBDC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병행하는 디지털 통화 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황입니다. 이건 마치 춘추전국 시대처럼 각국의 디지털 통화가 패권을 다투는 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CBDC가 나오면 스테이블 코인은 쓸모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CBDC는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약자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국가 통화의 디지털 버전이에요. 이걸 통해 통화의 흐름을 완전히 감시할 수 있게 되죠.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자유 통화입니다. 초창기엔 대부분의 국가가 스테이블 코인을 경계했습니다. 국가의 재정 정책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중국조차 CBDC와 위안 스테이블 코인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검토 중이에요. 즉 CBDC는 기존 종이화폐의 역할만을 대신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세상에서 다양한 결제와 송금 유동성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프라이버시를 원하는 기업이나 자산가, 권력층은 감시 가능한 CBDC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할 수밖에 없죠. CBDC 정책을 결정하는 권력자도 프라이버시를 원하는 만큼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CBDC 시대에도 스테이블 코인은 오히려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의 천문학적인 부채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트럼프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한 암호화폐 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의 부채 구조와 달러 패권 유지 전략이 있습니다. 미국은 2025년 현재 부채 규모가 37조 달러에 육박하며 GDP의 100%를 넘었어요. 그리고 2028년에는 부채 규모가 무려 51조 달러로 다른 나라였으면 이미 경제가 휘청이고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25년 7월 미국 하원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서명했죠. 이 법안은 발행자가 달러나 단기 국채 같은 안전자산으로 준비금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이에요. 이건 단순한 친암호화폐 법안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국채 수요 창출 수단으로 제도화한 첫 사례입니다. 테더나 서클 같은 발행사는 받은 달러로 미국 국채를 매입하죠. 즉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곧 미국 국채 수요 증가 구조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리플의 RLUSD 역시 발행 준비금으로 미국 국채를 편입한다고 밝혔어요. 결국 스테이블 코인이 커질수록 미국은 채권을 더 쉽게 소화하고 부채 압박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품에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를 미국 우선주의의 상징이라 부르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되돌려주겠다고 강조했죠. 겉으로 보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런 고율 관세 정책은 부작용이 명확하죠. 수입 물가 상승은 생활 물가 급등으로 이어집니다. 기업의 생산비가 증가하면서 투자가 위축되고 수출국의 보복 관세는 수출 감소로 이어지게 돼요. 결국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합니다. 트럼프는 이런 부작용을 모를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계 경제가 불황에 빠지더라도 미국만은 상대적으로 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파벌이 갈려 갈등이 극에 달한 미국 국민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역할도 하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중국을 위시한 외부를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수많은 권력자들이 자주 사용한 방법입니다. 다 같이 거지가 되더라도 미국이 거지 왕초가 되면 된다. 그게 트럼프식 경제민족주의의 속내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 전략입니다. 고율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스테이블 코인 발행 확대를 통해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죠.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 그 준비금으로 미국 국채가 더 많이 매입되고 미국 정부는 재정 여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관세로 물가가 오르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국채 수요와 재정 안정성을 끌어올려 물가를 통제할 수 있는 버퍼를 만드는 셈이죠. 이게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 부채 압박, 달러 방어가 스테이블 코인 확장으로 이어지는 공식의 완성이에요. 따라서 트럼프 집권 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확대 정책이 필연적입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액은 약 2천억 달러, 하나로 약 270조 원입니다. 그런데 2028년까지 2조 달러 규모로 10배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10배로 늘어나면 비트코인은 얼마나 오를까요? 스테이블 코인의 탄생 목적 자체가 비트코인 매수를 위해 생겨난 것이니만큼 우수적으로 잡아도 30%는 비트코인 매수 자금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즉 2조 달러의 30%, 6천억 달러가 비트코인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죠.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2.46조 달러입니다. 야, 시총이 2조 4천억 달러나 되는데 고작 6천억 달러 들어와 봤자 25% 상승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거래소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비트코인은 전체 시총의 2.7%, 불과 60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하는 유통 물량이 600억 달러인데 여기에 6천억 달러가 들어온다면 단순 계산만 해도 지금보다 10배 이상 상승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코인 시장은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절반 이상이 선물 옵션 등 레버리지 거래입니다. 현물 가격이 1에서 2%만 올라도 숏 포지션이 줄줄이 청산되고 그 청산이 다시 매수세로 이어지죠. 결국 현물 상승, 선물 청산, 다시 상승, 메비우스의 상승 루프가 만들어집니다. 역사는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 이후 금 1온스는 35달러로 고정된 금태환 통화였습니다. 전 세계 통화는 달러에, 달러는 금에 연결되어 있었죠. 하지만 1971년 닉슨 대통령은 미국의 과도한 달러 발행으로 금이 고갈되자 금태환을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준다는 약속을 어겨버린 겁니다. 미친 듯이 전 세계에 발행한 달러를 도저히 보유한 금만으로 바꿔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른바 닉슨 쇼크, 그리고 근본위제의 붕괴였습니다. 달러 신뢰가 무너진 직후 미국은 새로운 기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1974년 사우디아라비아와 비밀 협정을 맺죠. 석유는 달러로만 거래한다는 협정을 맺은 거예요. 세계 각국은 석유를 구매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달러를 구해야 했습니다. 근본위제는 붕괴되었지만 이 비밀협정으로 인해서 달러는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지킬 수 있게 된 거죠. 이로써 달러는 금 대신 석유로 뒷받침되며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시대는 또 한 번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비트를 사려면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달러가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코인 기반 달러 시스템입니다. 미국은 이 시스템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현재 미국의 연방 부채는 37조 달러를 넘어 GDP의 100%에 육박하고 있죠. 2032년엔 5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통해 국채 수요를 늘리고 달러의 기축 지위를 블록체인 위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달러가 아니라 달러의 생명 연장 장치이자 미국 국채를 매개로 한 새로운 금융 패권 구조입니다. 미국은 달러의 기축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 확대를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건 곧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 자금이 결국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뜻이죠. 즉 스테이블 코인의 확장은 곧 비트코인의 상승 신호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1월 출범해서 2029년 1월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퇴임까지는 대략 3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의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향후 3년 이내에 현재 2천억 달러에서 2조 달러로 발행량이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죠. 현재 트럼프의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롤링적인 관세 정책으로 인해 금리 인하 카드는 당장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금융자산의 상승은 당장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트럼프 행정부는 금석유에 이어 비트코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전에 100년간 달러를 기축통화로 전 세계를 지배했듯이 앞으로의 100년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지위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죠. 당장 내일, 다음 달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오를지 내릴지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3년 후에 비트코인 가격을 확언하라면 그건 할 수 있습니다. 3년 후 비트코인은 10억 이상 오릅니다. 저는 예언가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닙니다. 도박사도 아니에요. 저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분석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무언가를 찾고 투자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관세 정책만 봐도 트럼프가 바보도 아닌데 왜 저런 무모한 짓을 할까? 그 의문을 품고 그 숨겨진 진실을 찾으려 노력하죠. 세계 경제의 흐름을 분석하고 항상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숨겨진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여러분의 투자에도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3년이라는 장기 시나리오로만 보자면 비트코인 관점은 10억이 될 때까지는 무조건 롱입니다. 하락한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니까 땡큐인 거죠. 하지만 단기 시나리오는 차트 상황과 뉴스 이벤트에 따라 실시간으로 시나리오가 폐기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플랫폼 특성상 실시간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구독자님들을 위한 텔레그램도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단기 시나리오와 장기 시나리오에 맞춰서 어떻게 매매를 해나가는지 텔레그램에 참여하셔서 한번 지켜보시면 여러분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포비트의 플랫폼이 보일 겁니다. 거기서 우측 상단의 포비트 무료 신청을 클릭하신 후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입장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타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채널은 그동안 단기 시나리오에 중점을 둔 매매법과 전략을 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 시나리오 관점에서 다양한 뉴스와 경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약간씩 비틀어서 생각해보는 영상도 올리려 합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상을 준비할 테니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제 능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올바른 투자의 길로 이끌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